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꾸준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이겠고, 그중 많은 분들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을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하신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데드리프트 중 가장 인기가 많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근데 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데드리프트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데드리프트라는 이름 앞에 왜 루마니안이 붙었을까요? 미국의 한 올림픽 훈련장에 방문한 니쿠 블라드라는 유명한 역도 선수는 바닥에서 바벨을 들어올리는 일반적인 데드리프트가 아닌 렉에 놓여져 있는 발을 꺼내어 바닥까지 내리지 않고 정강이까지만 내린 후 다시 탑 포지션으로 올라오는 특이한 데드리프트를 하였습니다. 그 선수의 국적은 루마니아였고, 그걸 본 미국 선수들이 루마니아식 데드리프트라고 부르면서 결국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만약 그게 한국 사람이었다면 코리안 데드리프트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름 붙여진 이 데드리프트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가장 많이 하는 데드리프트가 되었지만, 실제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데드리프트의 어원을 따졌을 때 본질에서 벗어나는 데드리프트이기도 합니다. 데드리프트는 죽기 살기로 들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데드리프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지만, 그 어원을 살펴보면 데드는 움직이지 않는 물체, 즉 땅바닥에 놓여져 있는 물체를 말하고, 결국 그것을 들어올리는 운동을 데드리프트라고 합니다. 땅바닥에 놓여져 있지 않은 물체를 들어올린다 라는 것은 근육의 반동, 즉 근육에서의 신장 반사를 이용하지 않고 그 어떠한 도움도 없이 바닥에 놓인 중량을 전신의 힘으로 들어올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중량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햄스트링의 신장성 수축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신장성 수축이라는 것은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는 수축을 말하며, 우리가 바이셉스 컬을 할 때 팔을 천천히 펴주면서 덤벨을 내리는 단계와 같으며 네거티브 단계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햄스트링의 신장성 수축이 일어나고 다시 바벨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신장 반사가 일어납니다. 신장 반사는 쉽게 말하면 새 총의 고무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훨씬 편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올리는 일반적인 데드리프트와 달리 내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며, 순수 근력이 아닌 신장 반사와 탄성 에너지를 이용하여 바벨을 들어올린다는 이유로 데드리프트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데드리프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리프팅 시합에서 데드리프트를 하는 경우 컨벤셔널과 스모 데드리프트로 데드리프트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합 규정이 바닥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그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지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타이트한 햄스트링의 유연성 때문일 것입니다. 자식 생활이 일반적인 현대인들에게 타이트한 햄스트링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닥에 놓여져 있는 바벨을 허리에 구부러짐 없이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번의 연습을 통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그러한 연습 없이도 할 수 있기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게다가 피트니스 센터에 있는 꽤 많은 트레이너들도 처음 운동을 배울 때 그러한 접근을 해온 분들이 많기에 그들에게 배우는 고객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죠. 두 번째는 국내 피트니스 센터의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땅덩어리에 비해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높은 건물들이 많아지고 의도치 않게 피트니스 센터가 그 건물 중 중간쯤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객들이 런닝머신을 탈 때 확 트인 전망을 장점으로 내세우려는 업자들의 마케팅 때문에도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런 소리가 반복적으로 난다면 바로 아래층에서 입주한 사람들의 항의는 엄청날 것입니다. 또한 위치적인 문제를 떠나 센터 내 다른 고객들에게 소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흔히 말하는 땅데드를 못하게 하는 관장님들이 많죠. 이러한 이유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다른 데드리프트에 비해 더 인기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잘 배우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자동적으로 익혀집니다. 반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만 해온 분들은 절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해야 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본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배우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보조 운동 정도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만,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근육의 자극이나 효과적인 면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현재 3분을 훨씬 넘겼기 때문에 3분 컨셉을 가급적 지키고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루마니안 뿐만 아니라 데드리프트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분 운동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